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 요즘 자주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전한길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혁신경쟁 희미해진 국힘전대 후보 감별사 전한길 두고 충돌을 하고 있다. 지금 전한길 씨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감별사로 통한다라는 거죠. 면접 아닌 면접을 어제 봤습니다. 누굴 면접봤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지금은 저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서 변호사로서 등록해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구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의 50% 이상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구 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장동혁 후보, 장동혁 의원에 대한 이 면접 아닌 면접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쭉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저것 지금 물어봤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 당대표가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국회의원이 면회가 안 되나요? 당대표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인 접견을 가게 되면 네. 이제 접견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접견이 제한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실 접견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든 당대표가 되든 이제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고 아마 당대표가 된다는 말은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이후에 당대표가 된다면 뭐 시간이 좀 지났고 그때 이제 접견 제한이 풀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때 가서 이제 접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뭐 말로 좀 읽혀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 제한이 있어서 가족, 변호인 외에는 어려운데 이 접견 제한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좀 시일이 지나면 풀리면 그럼 당대표 됐을 때는 그때는 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난 극우가 아니다. 극우라고 하면 이 정당이 극우라는 건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럼 당신이 나가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후보는 극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외국에서 말하는 극우하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극우가 좀 다르거든요. 외국에는 뭐 파시즘이나 뭐 네. 전체주의, 인종주의, 배타주의, 자국 중심주의 뭐 이거를 극우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극우는 강경 수구 세력, 보수 반동 세력, 수구 반동 세력을 네. 우리는 극우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뭐 장동혁 의원이 저런 얘기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극우가 말하는 표현이 싫다면은 수구 반동이라고 불러주면 저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탄핵당한 그 대통령,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면회 가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수구 반동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바보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만 다르길 바라는 게 바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나타나야 될 뭐 구세주나 선지자나 나타나고 자꾸 이게 좀비들만 나타나요.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 뭐 제가 보기엔 떠나라고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가야 될 길은 인적 쇄신하고 주도 세력 교체하고 또 중도층을 공략하고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극우란 뜻과 해외에서 통용된 극우의 뜻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극우의 뜻이라고 한다면 극우에 속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더 뭐 정확하면 뭐 수구, 이 반동 세력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또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장동혁 의원이 나가서 전환길 씨와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까 좀비라는 말씀도 쓰셨어요. 지금 장동혁 의원 말고 다른 후보들도 좀 그래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사람 얘기도 살짝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지금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전환길을 중심으로 뭐 친전환길이다 반전환길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좌파들이 쳐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우리 보고 극우라 그러는데 누가 극우입니까? 누가 극장입니까? 지금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청래요? 끝장 토론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극우가 누가 극우고 누가 극자인지. 네.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극우예요? 내가 극우예요? 전환길이 극우예요? 대체 누가 극우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창렬 교수님. 극우는 뭡니까? 김문수 후보는 극우입니까? 그거 맞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잘 그 설명을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 좌와 우의 개념은 말이죠. 시대에 따라 항상 상대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좌익 우익이란 말은 안 하잖아요. 좌파 우파란 말을 쓰죠. 근데 해방 이후엔 좌익 우익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제 한국화 때 그때 좌우와 지금의 좌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좌와 우를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똑같이 의미가 나와 있고 보수와 진보도 정확한 의미 있어요. 보수라는 것은 현재의 전통과 체제와 관습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가능하면. 진보는 현재의 체제를 가능하면 바꾸려 하는 것, 이게 진보예요. 네. 그러나 이 맥락에 따라 전혀 달라요. 원래 그러니까 이 얘기 길게 하면 한도 없고 그런데 네. 이 극우, 현재의 극우라는 건 말이죠. 하나의 통념상, 우리가 하나의 통념상 이게 받아들일 때는 과도할 정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양하는 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것, 그들과 인연을 끊지 않으려 하는 것,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여러 가지 혐의들,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옹호하려 하는 것, 그리고 아무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이걸 극우라고 지칭하는 거가 됐어요. 그럼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극우라고 말하는. 물론 그게 불편하다면 극단 세력, 뭐 강경 우파라고 얘기하기도 있고 또 뭐 자유우파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이 했죠.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유우파라고 얘기도 되고 또 아스팔트 우파란 말도 있고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극단 세력.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극우라는 게 과거의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런 말은 일종의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행동들, 행태들 어디라고 전환기 씨가 지금 당대표 될 사람 면접을 합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현재 국힘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행태인 것이고 이게 극우 정당의 모습인 거예요. 전환기 씨가 뭘 면접을 하니 아까 제가 볼 때 고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기사에서는 봤습니다만 딱 묻는 모습, 거기에 또 얘기를 하고 야 저런 정당이 과연 있었는가. 따라서 당연히 저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거에 의해서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은 극우다.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세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이거는 극우라고 봐야 된다. 라고 또 개인 의견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누가 자꾸 나보고 극우래.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그래요? 그럼 나랑 끝장 토론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에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김문수, 정청래가 나보고 극우라 하나 끝장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나는 일본말을 못한다. 한국말로 한다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번 식민사관 논란 좀 있었죠. 그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나라를 뺏겼으니까 선조들 국적도 일본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 이걸 비꼰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의 지금 이 당대표 후보죠. 김문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예요. 그리고 나름 각자 뭐 이 별을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전혀 뭐 당선은 먼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청래와 김문수가 카운트파트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캠이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죠. 네.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양극단에 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인데 상대방을 청소하고 없애고 멸종시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저는 뭐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도 통합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저런 얘기하는 거.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뭐 나는 일본말 못한다. 뭐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제안하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일 이런 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근데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친일 뭐 이런 거는 너무 어거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저는 혁신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죠. 그분이 경기도지사를 2번인가 했어요. 하고 2016년에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네. 대구 수성구에 2016년에 출마하면서 김부겸 의원한테 졌거든요.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뭔가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단일화 약속 어기고 지금도 부정선거 윤어게인 뭐 이 보수 강경 유튜버들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게 뭐 바람직한지 저는 2016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강성 유튜버하고 한번 이 출연한 네. 것 때문에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강성 유튜버들 보수 반동 유튜버들 나가서 얘기한다. 저는 국민 민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민심하고 동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도 민심하고 동떨어지고 우리 정치는 완전히 딴 나라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지금 여도 야도 지금 다 딴 나라 세상이다라고 세게 지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죠. 어떤 당대표가 뽑히고 뽑힌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끄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